지금 대한민국 축구 커뮤니티가 문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호주전 승리 직후 관련 소식들이 인터넷을 완전히 점령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전 참패로 고개를 돌렸던 팬들이 불과 4일 만에 다시 열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열도를 공포에 빠뜨린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라는 비명. 그 실체는 단순히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K자부심은 그 짧은 4일 동안 벌어진 전술적 진화의 진실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그 중심엔 19세 무명 선수 백가원의 경이로운 슈퍼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발에 맞은 행운이 아닙니다. 중원에서 올라온 롱볼을 터치 없이 그대로 터닝발리로 연결한 그 찰나의 판단은 이민성 감독이 준비한 슈팅 지상주의 전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전술판 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년의 도끼와 대담함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호주의 피지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에이스 강상윤의 부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단 4일 만에 백가원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지워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38분 중국 주심의 페널티킥 판정 번복은 단순한 운이 아닌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VAR 화면 앞에서 주심이 망설이게 만든 건 우리 수비진의 치밀한 위치 선정과 끝까지 정당함을 주장한 조직적 압박의 결과입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한국의 3-4-2-1은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 투박한 한국 축구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한국의 비대칭 전술은 무엇인지 이제 전술판을 통해 차갑고 냉정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가운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경악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스코어가 아니라 이민성 감독이 설계한 비대칭 전술의 치밀함에 있습니다. 이번 호주전의 히트맵을 보십시오. 경기 시작 전 공식 라인업은 분명 4-3-3이었지만 실제 필드 위에서 우리 선수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3-4-2-1로 변모했습니다. 교체 카드 한 장 쓰지 않고 단 몇 분 만에 대응을 전환하는 이 인게임 어드저스트먼트. 이것이 바로 일본 언론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입니다. 니칸 스포츠는 이를 두고 단순한 피지컬 축구가 아닌 고도의 지능형 진화가 시작됐다며 긴급 타전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정교한 패스워크와 점유율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전에서 보여준 한국의 하이프레싱은 그들의 철학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의 전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은 이제 무의미한 롱볼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중원에서 짧고 빠른 패스로 호주의 측면을 마비시킨 뒤 순식간에 수비 숫자를 늘려 상대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인 빌드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안티테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상대할 시나리오는 준비되어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들이 절박하게 한국을 연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경고합니다. 지금의 한국 U23은 최근 5년 내 가장 예측 불가능한 팀이라고 말이죠. 과거의 한국이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냉철한 계산 하에 상대를 해부합니다. 이민성 감독은 호주의 피지컬을 역이용해 스피드로 요리했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전술적 유연성은 일본 코칭 스태프에게 거대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준비했다는 그 시나리오가 과연 우리의 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이미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전술판 위에서도 결국 마침표를 찍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결과값이 아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승리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은 한 소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바로 19세의 괴물 백가원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담했습니다. 믿었던 에이스 강상윤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박지성 없는 2010 남아공 월드컵과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별리그 내내 벤치를 지켰던 부산 아이파크의 막내 백가원을 호주전 선발로 내세우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가장 과감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반 중반 중원에서 날아온 그 롱볼을 기억하십니까? 보통의 공격수라면 터치를 통해 각도를 만들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백가원은 달랐습니다. 공의 궤적을 읽고 터치 없이 그대로 몸을 돌려 시도한 터닝 발리 로빙 슛. 이건 훈련장에서 수천 번 반복된 메커니즘이 아니면 불가능한 본능적인 감각의 산물입니다. 일본의 기술 분석가들이 가장 경악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이 압도적 효율성. 백가원은 이 골 하나로 대한민국 공격진이 가졌던 결정력 부재라는 고질병을 단숨에 치료해버렸습니다. 백가원의 폭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 베트남에서 들려온 김상식 감독의 승전보였죠. 사전 전승을 거두며 아시아를 놀라게 한 베트남의 기세는 우리 어린 선수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듯이 백가원은 기존 주전들이 보여주지 못한 대담한 슈팅으로 감독의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19살 소년의 어깨에 실렸던 국가대표의 무게감은 이제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는 강력한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무명에서 영웅으로 백가원의 행보는 이제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빛나는 활약만으로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는 기술과 실력,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10분을 넘어서는 시점, 우리는 가장 아찔했던 운명의 38분을 복귀해야 합니다. 호주의 파상 공세 속에서 중동 심판도 아닌 중국 출신 주심의 손가락이 우리 박스 안을 가리켰을 때 대한민국 전역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이었습니다. 호주 선수들은 이미 축배를 들 준비를 마쳤고 우리 수비진의 얼굴엔 짙은 패배감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디오 판정 VAR실에서 긴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가는 주심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직감했습니다. 온필드 리뷰가 길어질수록 장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충격적인 판정, PK 취소. 일본 언론이 이번 영상을 통해 가장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한국을 도운 황당한 국가의 개입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리플레이 화면 속 우리 선수의 발끝은 공을 먼저 건드렸고 이는 규정상 완벽한 수비였습니다. 중국 주심의 판정 번복은 편파 판정이 아니라 기술이 잡아낸 찰나의 정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코칭 스태프가 겪은 멘탈 붕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판정 하나로 경기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억울함에 매몰된 호주는 평정심을 잃었고 반대로 사망 선고 직전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 선수들은 마치 방탄복을 입은 듯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모멘텀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이 이 장면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도 우리와의 경기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천운이 한국의 등 뒤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판정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 그라운드 위에는 더욱 차갑고 냉정한 숙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도하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숙명의 한일전이 기다리는 준결승으로 향합니다. 조별리그 우즈베키스탄전 패배 직후 우리를 향해 몰락한 호랑이라며 비아냥대던 일본 언론의 어조가 단 며칠 만에 경악과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호주를 무너뜨린 이민성 감독의 비대칭 전술과 백가원이라는 새로운 괴물의 등장은 일본 코칭 스태프에게 비상 대응 시나리오라는 숙제를 안겼습니다. 일본 언론 사커 다이제스트가 경고했듯 지금의 한국은 잃을 게 없는 가장 위험한 버전의 호랑이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우리의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1월 20일 이 운명적인 전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한 팀의 승리를 넘어 동아시아 축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까지 동아시아 세 나라가 나란히 4강에 오른 것은 아시안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전승 가도를 달리며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베트남의 기세는 우리 선수들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스템으로 승부한다면 베트남은 투지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술적 진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패권은 중동을 넘어 완전히 동아시아로 넘어왔음을 이번 4강 대진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8시 30분 한일전에 휘슬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을지라도 우리 선수들이 필드 위에서 뿜어낼 그 도끼와 창의성까지 계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호주전에서 보여준 그 하늘이 준 기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운명이었음을 우리는 한일전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견고한 방패를 뚫고 결승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한일전의 핵심 변수를 지금 바로 들려주세요.